안녕하세요. 한품질경영연구소의 신용규입니다. 이번 2021년도 한국품질경영학회 총계학술대에서 현장 품질 및 개선 사례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고품 해결을 위한 샤이닝 기법 활용으로 아마 주제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고품은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용어 전달의 편의상 이 고품이란 용어로 정의해 가지고 아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4년도부터 95년까지 아마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 품질 전문가로서 뭐 기업체 또는 학교에서 품질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아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품질 문제 해결, 그리고 제품 또는 공정 조건에 대한 아마 최적화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이 블로그에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를 좀 유튜브로 좀 알려야 가지고 또 유튜브에도 자료를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필요할 때 참고로 이런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아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영은 어떤 개념으로 정리해 드린 내용이고 1, 2, 3, 4는 어떤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개념에 따라 가지고 사례를 언급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 있어 가지고 샤이닝 기법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샤이닝 기법을 잘 쓰기 위해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도 아마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 여러분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발표 자료에 논문 초록이 아마 다 정리돼 가지고 여러분 팜플렛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논문 초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 군데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샤이닝 기법의 핵심 되는 수법을 제가 오늘 사례에서 쫙 비교 방법, 부품 추적 실험 방법, 그다음에 변수성 실험법 세 가지를 언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저는 주로 기업체에서 쫙 비교 방법을 써서 고품 해결을 요긴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법들이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업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워풀해 가지고 이걸 많은 기업체 분들이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본 학회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샤이닝 기법을 잘 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법을 써야 될지 아마 그런 내용들도 맨 마지막에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고품에 대한 용어를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품 하게 되면은 오래된 제품이다. 또는 고질적인 품질 문제다라고 아마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이 가보니까 품질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풀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린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풀기 어려워. 그래서 품질 문제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제품을 또 이 고품으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고품이라는 내용을 그냥 머리 아픈 거요. 그렇게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은 시장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고객사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조 공정 내에서 이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머리 아픈 품질 문제를 이제 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품 해결을 할 때 현행 기법 쓰면 좋아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고품을 해결할 때 필요한 수법이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이렇게 8가지를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이 문제 현상, 원인, 해서 이 세 단계로 어떤 문제든지 아마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문제 현상을 나타날 때 아마 이런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 현상을 가능하면은 이 상자 그림으로서 나타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공감을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문제 현상이 아니고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실행한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법, 전자 4가지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샤이닝 기법을 가지고 아마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간 데 있어가지고 문제, 원인, 해결책을 이렇게 그 FTA, 트리로서 나타내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개통도로서 아마 전개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기업체의 상황에 맞게끔 트리 개념 또는 아마 개통도로 전개도 아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리 개념이 되든 또는 그 개통도가 되든 어떤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그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마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샤이닝 기법을 아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샤이닝 기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글에 가면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샤이니는 사람 이름이고 원래 샤이니는 DOE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샤이닝 기법이 더 이제 의미 있겠다 해가지고 샤이닝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정리를 좀 했고 그다음에 샤이닌 이분은 이때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엔지니어 분입니다. 엔지니어 분이고 이분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체에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고 여기서 타벨랑 차트는 아마 미 탭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은 미 탭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 탭에 올 정도도 아니고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제가 언급해 드리게 되고 순서는 짝 비교. 이게 만만합니다. 예, 쉽고 효과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조금 한 단계 들어간 게 부품 추적.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해진 게 변수 추적. 즉, 쫙 비교하고 부품 추적은 지금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고 변수 추적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품 추적은 BOB 한 개, WOW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지 않는 용어가 BOB, WOW인데 얘입니다. 엄청 좋은 거, 엄청 안 좋은 거. 그럼 그게 엄청 좋은 모델, 엄청 안 좋은 모델. 또는 엄청 좋은 제품, 엄청 안 좋은 제품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품 추적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제품 하나하고 엄청 안 좋은 제품 하나를 2개를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즉 하나의 제품이 있을 때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을 건데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그걸 찾아내는 방법인데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짝 비교입니다. 즉 우리가 부품 추적은 우리가 그 부품을 어떤 제품을 분해하고 조립을 했을 때 재현성이 일어나야 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재현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부품 추적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만만한 게 짝 비교. 짝 비교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필요해요. 8개씩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8개라는 게 어떤 그 제품 8개도 되고 또는 어떤 이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OB
8개 제품에 대한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제품 8개 대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방법인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기업체에 있는 분들 많이 쓰면 좋겠다 아마 생각을 이렇게 저는 갖게 됐고 그 생각을 갖기 전에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이걸 많이 쓰신 분이 저한테 국내에서 많이 쓰면 좋겠다라고 이분이 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나 생각이 좀 좋아가지고 이 샤이닝 기법을 계속 이렇게 좀 알리고 있는 아마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D 대 C는 이건 이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적 조건에서 재현성할 때 하는 방법인데 역사는 놔두고 주로 쫙 비교 1번, 2번 부품 추적, 그 다음에 3번 변수 추적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샤이닝 기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게예요. 부품 추적은 BOB 제품 하나 하고 WOW 제품 하나 하고 그럼 이 안에 부품이 여러 개가 있죠. 어떤 부품이 문제요? 그걸 찾아가는 방법이고 그다음 변수 추적은 부품 추적하고 유사한데 부품 추적은 부품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역사는 조건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파라메타. 그래서 파라메타 하면은 어떤 설계 파라메타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공정 파라메타도 있을 수 있겠고 파라메타를 바꿔가면서 하는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짭교 가장 만만한 건데 여기서 좋은 DOB 8개, WOW 8개를 가지고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변수가 이 영향을 줬니 그걸 정량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고 이게 다 정량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인데 어, 의외로 얘가 기존에 있는 걸 가져가니까 너무 좋았었고 얘는 실험을 해야 하니까 좀 번거롭긴 하는데 실험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샤이닝 기법은 BOP하고 WOW를 비교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짝 비교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 써먹어? 예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 규명, 그 다음에 해결책 찾을 때 이쪽을 찾아갑니다. 근데 엄청 심플합니다. 첫 번째, 얘를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비교할 때 투키 테스트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에요. 특히란 말은요. 이제 통계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한 거고, 그 검증하는 방법 중에 바로 얘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샤이닝 기법에는 이 통계 수법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짝 비교해서 이제 얘만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설명해야 될 건데 이 내용은 아마 뒤에 예제를 보면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1번 8개씩 준비한다. 그 다음에 투키 테스트를 하네. 예, 그 두 가지만 먼저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투키 테스트 할 때, 뭐, 엔드 카운트가 있는데, 뒤에 예제를 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짝 비교 방법을 이제 여기서 잠깐 개념을 알아볼게요. 먼저 BOB, WOW 8개씩 총 16개를 준비해가지고 누유가 나와 안 나와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변수 중에 하나가 부품 간 갭이 있다. 그럼 부품 간 갭이 과연 여기에 영향을 주겠니 안 주겠니 알아보는 방법을 짝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품 간 갭을 풍의 순서대로 뚝 정렬을 합니다. 걔가 얘입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부품 간 갭이 작을 때 연달아서 플랑이 나오고 부품 간 갭이 클 때 연달아서 양품이 나와요. 그럼 이때 연달아서 나온 것은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달아서 나온 게 몇 개니? 그게 바로 이 이제 카운트입니다. 엔드 카운트. 그래서 이쪽에 4개, 그 다음에 이쪽에 3개. 중간에는 이제 오버랩된 거니까 이건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 끝에 있는 걸 더합니다. 그럼 그 더해보니까 7개다.
그럼 엔드 카운터가 7개 되면은, 오, 이 부품과 기업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뢰도 95%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감 대비란 변수가 있는데, 이 엔드 카운터가 많을수록 확실한 그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부품 관계분, 이때부터는 문제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경향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좋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꼭 피할 영역은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해결할 때, 이거 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어떤 이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딱 이겁니다. 그럼 이제 쫙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체 사례를 좀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쫙 비교를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현재 상태를 DOBWW로 했고, 방금 전 페이지에서는 부품 캡 하나만 갖고 있는데 세 개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X1을 가지고 크기수는 나열을 해봐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카운트가 11개. 그러면은, 신뢰도 99%로서 이 X1은 영향을 준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X1은 이것보다 작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X2를 또 얘를 가지고 또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요. 그러면 나열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 배드, 여기서 굿이 나오는데 하나씩이에요. 얘는 영향이 없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X3를 가지고 또 한번 해봐요. 그럼 X3를 갖고 해보게 되면은 얘가 굿굿이 나와요. 아, 적어도 9이고, 커도 9이고, 작아도 9이다. 그럼 얘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X1이다. 이에 대한 신뢰도는 99%다. 그 다음에 얘는 0.039보다 작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얘가 이렇게 서로 같으면서 가운데가 똑같이 또 이게 연달아서 나온다. 그럼 그때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근데 그 계산 방법은 여기서 제가 아마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기업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잠깐 보여드려 보면 여러분이 얼른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매뉴얼 뚜껑인데 매뉴얼 뚜껑에 크랙이 발생해요. 그래서 크랙이 왜 발생하지?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해서 이분들이 확인해 보니까 공정 제조 조건 특별한 게 없었었고 이 소재 원료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성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쇳덩어리에 카본, 실리콘, 망간, 뭐 인 이게 쭉 있더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얘가 클수록 좋답니다. 근데 얘가 큰 것은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작은 것들은 크랙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하니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굿 헤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놓은 게 제가 자, 그럼 이 구상화율을 상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구상화율이 큰 것은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 좋은 거고, 얘가 값이 낮은 것들은 크랙이 발생해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 이 제품별로 총 16개, 12개, 이게 16개, 14개네요. 14개 돼서 이 각각 성분을 조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얘를 가지고 카본이겠니?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크기 순서로 나열합니다. 자, 그게 다음 에 나오게 돼요. 이렇게 크기 순서로 나열해 보니까 작아도 안 좋고 커도 안 좋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어떤 일관되게 딱 나온 걸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 안 중요해.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얘가 딱 비교해요. 그럼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갑니다. 또 얘를 크기 순서로도 나열을 해요. 자, 크기 순서로 나열해보니까 얘가 연달아서 3개, 얘가 연달아서 3개. 이쪽이 안 좋구나. 그럼 얘 영향 주니? 얘 영향 줘. 카운트가 6개면은 신뢰도 95%, 90%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버리기는 아까워. 야, 이거 관리 들어가자. 1.7792 이하는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또 망간으로 가게 되겠죠. 자, 망간으로 해보니까 안 좋은 게
여기서 이 크기 순서를 해보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BOB Best of Best가 연달아서 4개, 안 좋은 게 연달아서 5개. 그래서 엔드 카운트는 이제 9가 되고, 이제 9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신뢰도 95%를 해가지고 이거 이상 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P로 갑니다. in. 그래서 이렇게 인, 클롬, 몰리브덴, 또 구리, 알루미늄, 티타늄 가지고 쭉 해보니까 이 5개가 중요한 변수였구나.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월수 조건을 우리가 이제 관리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고, 자, 이 회사는 이 제품에 문제된 걸 갖다가 이 소재 문제해 가지고 원료 납품한테 아마 손실 비용을 아마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쫙 비교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추적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부품 추적 실험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짝비가 만만하다고 말씀드렸고, 얘도 짝비가 마찬가지로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떤 부품이 문제요? 그럼 가장 좋은 조건은 뭐니? 그걸 찾아가는 거고, 각각 하나씩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부품 취업 실험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이걸 그 BOB 하나를 가지고 분해 조립을 해봅니다. 재현이 되니. 그 다음에 WOW도 분해 조립을 해가지고 재현이 되니 해보고, 이 재현되는 값을 보고, 이건 서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요령을 이런 값을 가지고 이제 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따로따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재현이 되고 구분이 되면은 이제 부품 하나만 교체를 하고 또 하나만 교체를 하고 또 하나만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체했을 때 값이 특별하게 툭 튀었다. 그러면은 이건 중요하다. 중요한 부품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갑작스레 튀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계산식을 가지고 구간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구간 추정이 BOB 값은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W는 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은 툭 튄 걸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부품을 찾아내고 그 부품을 찾아내면은 자,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어떤 이제 표를 작성해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페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여기서 이 제품은 이제 단차란 분량인데 단차 분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제품을 갖다가 BOB 하나, WW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해보니까 값이 재현이 된다. 또는 서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1단계, 얘는 진행해도 돼.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이 값은 어떤 BOB는 주어진 값이 있더라고요. 이 단차가 여기에 와야 돼. 이제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얘를 벗어나면은 안 좋아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A 부품만 교체. 그럼 제가 예를 돕기 위해서 이 이제 마커 보드를 가져왔어요. 얘는 BOB 좋은 거고 얘는 안 좋은 거다. 그럼 얘만 바꿔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봐요. 야, 나오니 얘는 값이 어떻게 나오니? 이게 얘만 바꿔껴요. 그래서 바꿔껴봐도 값이 그냥 그대로 있다.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A 부품은 아니요. 그 다음 또 B 부품을 가요. 그럼 이때 다시 A 부품 원위치 해놓고 B 부품만 서로 교체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특별하게 값이 변하더라. 그 변화 기준은 이런 구간 추정 값을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품이 중요한지 기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찾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즉, B가 그 다음에 D가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하다 떴거든요. 그래서 이때 각각 조합에 해당되는 값들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의 내용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즉 B란 부품은 이때 좋더라. 이때 안 좋더라. 얘는 이때가 좋고 이때가 안 좋더라. 근데 얘가 얘보다는 영향이 더 많더라. 이제 기울기가 크면 영향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작용 그림을 그려보니까 B가 좋으면은 D가 나빠도 괜찮더라를 보게 돼요. 또는 B가 좋으면은 B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더라. 이거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비용의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찾아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이렇게 이제 분량이 나온 걸 갖다가 거의 제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분량을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0.4%인데 제로로 갔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그 활동 기간이다 보니까 한 2주 동안만 본 건데 그 후에 계속 보니까 이제 분량이 안 나오고 그때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이제 개선을 아마 들어가는 부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수법입니다. 변수 추적인데 이때는 그 변수별로 스탠다드 조건하고 한계 조건을 가지고 바꿔가면서 또 실험하는 내용인데 역사는 잘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부품 추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역사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주요 변수 후보 선정. 엉뚱한 변수로 샤이닝 기법 써봤자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곡이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샤이닝 기법을 쓸까 또는 부품 추적 실험을 할까 아마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회사 내에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끼리 충분히 토론해서 요인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걸 아마 권하고요. 저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이제 그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업체 가보게 되면 낚시대로 고기 잡으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그냥 확 풀어버리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원래 20분 내에 끝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8분 오버 해버렸네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셔가지고 궁금한 것 이렇게 풀어가셔도 좋고 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들어가시고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